빨리 학원 가야 돼. 빨리 가. 씨발. 어디 가? 가게 가야지. 학원 가. 마요로는 존나 늦게 끝나. 왜? 너무 시작 안 가지. 아니 뭐 시작 철새가 내가 진짜 존나 빡쳐가지고 한시간 시간에 말이란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음성 또는 문자입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감정을 말해주기도 하며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독립된 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청소년들은 욕 문화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2016년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연구 결과에 따르면 욕설을 사용하는 학생이 91.3%에 달하며 평균 1분 24초마다 욕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욕설의 사용은 청소년들의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욕설의 빈도가 높은 학생은 사용 빈도가 낮은 학생에 비해 무계획 충동성, 인지 충동성은 높게 나왔지만 어휘력은 떨어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욕설에 많이 노출될 경우 수많은 감정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어 이성적 통제를 잃고 공격적인 성향과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성향은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인 학교폭력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나 언어폭력의 비율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욕설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이랑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쓰는 욕을 들어가지고 욕을 배운 것 같아요. 저는 욕을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에요. 친구들은 욕 쓰는 친구들 많죠. 깜짝 놀랄 때나 기분 안 좋을 때 욕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랄 때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뭔가 욕하면은 그 안 좋은 기분이 뭔가 좀 사그라드는 것 같아서 욕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좀 안 좋아. 좀 이렇게 놀랐어요. 그런 뜻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놀랐고 뭔가 얼굴 찡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쓸 때는 그 뜻이 생각이 안 나요. 욕을 쓸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게 돼가지고 그런데 들으면은 기분이 안 좋죠. 욕 지을 때 힘든 점은 습관이 돼가지고 안 써야지 하면서 계속 튀어나와가지고 마음처럼 안 돼서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쯤부터 욕을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놀 때랑 또 형들이랑 같이 놀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조금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들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노화할 때 거의 대부분 욕이 좀 섞여 있죠. 기분이 나쁠 때나 좀 흥분했을 때 이게 기분이 안 좋을 때 욕을 하면은 좀 안정이 되고 또 평소에 좀 쓰다 보니까 습관처럼 나오게 돼서 쓰는 것 같아요. 쓸 때는 제가 욕을 할 때는 그냥 평소에 쓰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들을 때는 좀 거리낌이 느껴지고 그냥 말해도 존나 씨발 보통 멘트 쓰는 네 배웠어요. 근데 이게 사실 모를 때부터 써서 이제 입에 붙어 있어가지고 교육은 받는데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저기 욕 좀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쓰다 보니까 평소에도 자꾸 툭툭 튀어나와서 줄이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게 좀 힘들어요.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친구와의 대화, 또래 집단에서 미소를 배웠고 욕설을 사용하는 이유는 친근감 표현, 대체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가장 큰 이유로는 습관을 꼽았습니다. 욕설을 자제할 의향은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사용하여 혼자서는 절제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너무 많죠. 일단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거의 항상 듣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운동장에서나 복도에서나 도서관에서나 공적인 차원에서는 캠페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저희 명사를 초청하는 강의도 하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교사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수업 시간에도 끝없이 지도를 하는 편이고요. 일단 제가 그 현장에서 있는 경우에는 저는 즉시 수정을 하는 편이거든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교섭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만 욕설을 덜 사용할 거고, 그건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문제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욕설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한 상황이라서 그런 거지, 학교에서 제가 혼을 낸다든지 지도를 한다고 해서 수정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신 한번 지적을 할 땐 굉장히 엄하게 지적을 하거든요. 뭐 화를 낸다든지 이런 거는 소용이 없고요. 그런 욕설을 사용하는 것이 본인에게 얼마나 좋지 않은지, 그러니까 지금 너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은지, 얼마나 품이 없으며, 그러니까 좀 심한 용어를 쓸 때 얼마나 저속하고 스스로의 언어로 스스로를 천박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말을 하는 편이에요. 욕설의 뜻을 알려주면 이제 저런 욕설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거는 아직 고1 정도에서 좀 많이 느끼죠. 그다음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느끼고, 어떤 경우에는 욕설의 뜻을 알아서 더 재미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지, 이런 욕설 개선이 일괄된 형태로 교육이 될 수는 없어요.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도 뜻을 아니까 더 재밌고, 그래? 더 신나? 뭐 이렇게 해서 더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는 학생들도 있고, 뜻을 아는 순간에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학생들도 있고, 개개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춘 가이드를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욕설 사용에 대한 지적과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뿌리 깊게 박힌 사회 분위기와 개개인의 욕설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언어 습관 교정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지나친 욕설 문화,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올바른 언어 습관 정착을 위한 VUI 서비스, 레빗을 제안합니다. 레빗은 언어를 뜻하는 랭귀지와 습관 헤빗의 합성어로 레빗 서비스를 통해 올바른 언어 습관을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입니다. 그럼 레빗을 시작해볼까요?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후 로그인합니다. 첫 번째, 목표 설정하기. 하루에 얼마나 욕설을 줄일 것인지 목표를 설정합니다. 말에 대한 격언과 함께 자신이 설정한 목표와 현재 욕 사용 횟수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관찰하기. 음성인식을 통해 유저의 욕설 횟수, 종류, 욕설을 사용하는 시간대를 파악합니다. 자료를 일간, 주간, 월간별로 시각화시켜 사용자가 쉽게 자신의 통계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뜻 알아보기. 사용자 참여형 발음말 사전을 통해 욕설의 뜻을 검색하고 수정하거나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돌아보기. 마이 페이지 탭의 일기장을 통해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의 언어 습관을 관찰하고 그에 대한 느낀 점을 작성합니다. 일기를 쓰며 포인트를 정립합니다. 다섯 번째, 나누기. 기부 탭에서 모금 목록을 확인합니다. 관심 가는 모금함을 선택합니다.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 모금 금액을 선택하고 적립 포인트를 통해 기부합니다. 레빗은 청소년에게 올바른 언어 습관을 정착시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그로 인해 학교폭력의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언어폭력의 비율을 낮춰 학교폭력의 전체적인 비율을 감소시키며 자신의 개선된 모습과 기부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언어 사용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켜 충동적 행동을 예방하며 근본적으로 올바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올바른 언어 습관, 레빗.